안녕하세요. 취업보게주는 코디 김태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기업은 바로 한샘입니다. 한샘은 인테리어 하면 거의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기업 중에 한 곳이죠.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기업이겠지만 또 최근에 올라온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오늘 상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은 방금 얘기를 했듯이 너무나 대표적인 기업이고 잘 알려진 기업이니만큼 중견기업에 속하고요. 업력은 벌써 50년이 다 돼가는 1970년대에 설립한 기업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사원 수는 약 2,900명, 거의 3,000명이 다 되어가는 인원수를 가지고 있고요. 매출액도 1조가 넘는 그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은 생활용 가구 도매업, 그래서 우리가 가구, 인테리어 하면 많이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한 곳이죠. 주방 가구, 인테리어 가구를 판매하거나 만들고요. 주택 신축 판매를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조창걸 명예회장과 강승수 회장 2명으로 되어 있고요. 브랜드는 한샘 넥스터스, 그리고 한샘 도무스, 그리고 한샘 서비스원부터 시작을 해서 한샘 개발까지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재는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소개를 봤을 때 한샘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요. 1970년대 설립을 한 만큼 1970년도부터 우리나라 주거 환경의 변화를 주도해 온 곳이 바로 한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엌부터 침실, 거실, 욕실, 우리가 집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는 모든 곳들에 대해서 한샘이 곳곳에 제공을 하고 있다. 우리 한샘은 우리 집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이 되고 머물고 싶은 곳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홈 인테리어 기업이다라고 일단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을 이끄는 선두 기업, 그리고 휴식과 재충전의 현대식 공간,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해외 시장 확대, 그리고 주거 환경 부문 세계 최강 기업이라는 기업 소개를 홈페이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조금 언급을 해드리자면 국내 시장을 이끄는 선두 기업이다. 그만큼 이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한 발 앞에서 움직이는 만큼 뭔가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걸 덜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로 나아가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주거 환경 부분 세계 최강 기업이 되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집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니만큼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휴식과 힐링이라는 키워드들을 많이 또 대두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맞는 생활 트렌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분석을 해가면서 우리의 서비스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세계 500대 기업으로 성공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올해가 바로 2020년이 되었죠. 그래서 한샘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을 해왔고 세계의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왔고 올해는 또 어떤 것들로 정점을 찍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또 분석을 해보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를 보면 크게 아이템과 유통 채널, 타겟층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템은 그냥 집이라는 공간을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잠깐만 보셔도 부엌과 인테리어, 가구에서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죠. 그리고 인테리어, 건자재까지 다양한 아이템들을 다루고 있고 유통 채널로 보시면 유통 채널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 직매장도 있고 대리점과 그리고 제휴점
그리고 특판과 온라인 쇼핑몰까지 다양한 채널을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터 이사, 자녀방, 신축, 리모델링까지 다양한 타겟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부는 조직도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그 회사의 조직도를 보면서 어떠한 부서들이 있고 그러면 이 부서들이 하는 일들이 예측이 되고 그러면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가 있는 만큼 이 회사는 여기에 조금 더 중점을 두겠구나. 타 회사에는 없는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러이러한 것들에 예측이 되겠구나라는 것들 다양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도 한 번씩 살펴보고 넘어가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부로 보면 직매장 사업부부터 인테리어 대리점 사업부, 온라인 사업부, 그리고 키친바우 사업부, 리하우스 사업부, 특판 사업부, 해외 법인까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한샘이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지원자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죠. 근데 일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이 내용과 더불어서 거기에 사례 조금 더 붙이시고 혹은 다른 내용을 첨가를 해주시는 걸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최대 홈 인테리어 유통 전문 회사가 우리 한샘 자체의 경쟁력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고객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리고 선택하는 브랜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지표가 있을 텐데요. 브랜드 파워 지수를 통해서 16년 연속 부엌 가구 부분에선 1위를 했다. 이러한 수치들이 나오는 것들은 정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16년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를 했다라는 것들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바로 파생되는, 연상되는 내용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도 많이 보시면 조금 더 기업을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한샘이 가지고 있는 한샘만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이게 어렵다면 바로 경쟁사로 볼 수 있는 혹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타 기업과의 차이점들을 분석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 한샘만의 경쟁력은 무엇인지를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연봉과 재무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에 속하는 형태이니만큼 우리가 또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니만큼 그만큼 연봉 수준도 높을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많은데요. 2018년 평균 연봉으로 보면 5천만 원 선으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직무별로 조금씩 상이한 점들도 있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본금까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오르락내리락 굴곡이 크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을 조금씩 이어가고 있다 정도로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재상을 이제 한샘에서는 홈페이지에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키워드는 도전과 창의 그리고 성과입니다. 무언가의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면서 성과까지 낼 수 있는, 그래서 한샘님은 탁월함에 도전을 하면서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여 성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도전하는 상황 안에서 창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 성과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인재상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떠한 흐름 안에서 무언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꾀하고 있고 나아가고자 노력을 했던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에 도전을 해오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결과까지 이러이러한 성과들을 낸 경험이 있다라는 에피소드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녹여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샘에서 어떠한 복리후생을 담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보육 관련된 내용들, 정서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제공하는 부분들, 대규모 직영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워킹맘들에 대한
지원책들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들, 자녀 교육비를 위한 지원, 조직 내 프렌드십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책들, 건강관리와 경조사를 돕는 다양한 지원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사내 대규모 직영 어린이집 운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그 환경을 제공함에 있어서 어떠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샘과 관련된 최근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샘의 첫 M&A는 플랫폼 스타트업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한샘이 올해 처음 손잡은 곳이 바로 플랫폼 스타트업 기업이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어디에 한샘이 올해 주력 사업으로 가져가겠구나,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겠구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온 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스타트업인 인스테리어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강화 경영의 포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디지털 강화 경영의 포석이라는 해석은 아무래도 CEO가 했던 신년사에서 조금 파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두 자료를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사는 퇴근 후의 삶의 활력을 되찾자, 그래서 임직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임직원들을 위한 동호회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샘뿐만 아니라 저희가 분석한 많은 기업들만 봐도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동호회들을 통해서 오히려 또 다른 본인이 무언가를 해소할 수 있고 다른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써가면서 역으로 우리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더욱더 많은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한샘에서도 동호회 활동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면서 임직원들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제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고 삶의 활력도 가져가고 나아가서 업무 효율성까지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도 임직원들의 취미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소식은 한샘이 토탈 홈 인테리어 전문가 2,500명을 양성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리하우스 대리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토탈 홈 인테리어 전문가, 리하우스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 리하우스 인테리어 전문가를 2,500명 양성한다고 합니다. 리하우스 대리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사업부를 살펴봤던 게 바로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업부의 일환에서 홈 인테리어 전문가들을 한샘 측에서 직접 양성을 해서 우리는 그 전문가들을 직접 현장에 투입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림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3가지 한샘과 관련된 이슈 살펴봤고요. 가장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한샘과 관련된 채용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채용 정보들 중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정보는 일부임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리하우스 디자이너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이슈에서도 살펴봤는데요. 신입 RD 공개 채용 정보가 있습니다. 이 공고는 한샘 리하우스 공식 대리점 소속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위탁을 받은 한샘이 진행하는 공고다. 그래서 한샘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한샘과 함께 당신의 꿈을 디자인하세요. 여기서 우리 제일 먼저 기업 소개, 이 한샘에서 추구하는 슬로건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고 싶게 만들고 머물고 싶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추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본인의 생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 모집 요강을 보면 RD라고 부르는 리하우스 디자이너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역량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RD의 5대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원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열정과 전문 지식, 설계력과 상담력, 예절까지 5가지를 핵심 역량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샘 측에서 채용 모집 요강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이 5가지 키워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5가지 핵심 역량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그래서 왜 이 역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채용 전형이 어떤 스타일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신입과 인턴 채용 프로세스와 경력사원의 채용 전형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쭉 한번 색깔별로 따라가 보시면 그나마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입과 일단 인턴으로 나눠보면 리하우스 인턴직 같은 경우는 인턴에서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모집 요강이 올라오고 공고가 올라온 뒤에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하고요. 그 뒤에 인턴은 실무자 면접과 채용 검진 후에 인턴에 대한 근무를 하고 최종 면접을 본 다음에 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입 공채, 정규 공채에 대한 사항으로 보면 서류 지원하고 1차 역량, 2차 토론 면접, 3차 경영진 최종 면접을 본 뒤에 이제 합격의 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신입과 경력사원의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본인에게 맞게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수 방법과 절차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바로 접수 방법입니다. 채용 홈페이지와 이메일에서 접수를 하는 것. 근데 왜 특이할까라는 언급을 했을까라는 이유는 바로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PDF 파일과 워드 파일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본인이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하던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를 하던 간에 본인이 작성한 지원 서류 자체를 PDF 파일과 워드 파일로 제출을 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을 보면 한글 파일 혹은 워드 파일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더불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느 기업을 지원을 할 때 이러한 조건들이 붙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자율 형태입니다. 근데 한글 파일이나 혹은 워드로 진행을 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폰트가 상대 측에 없다면 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본인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깔끔하지 않게 서류가 작성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그 지원 서류 자체를 파일로 접수할 때 한글로 작성을 했던 것들도 PDF로 변환을 해서 깔끔하게 마치 완성된 사진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변환 후에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RD 직무에 대한 채용에서는 서류와 면접, 최종 발표, 입문 교육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재 육성 제도를 조금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재 육성 제도는 한샘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지금 진행되고 있는 RD에 대한 직무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정보입니다. 근무 형태와 근무 장소, 복리후생, 급여 체계, 자격 및 우대 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한샘 측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 제공하는 만큼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면접에 임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기소개를 한번 볼 텐데요. 자기소개 작성 가이드를 한샘 측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독특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소개는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라고 가이드를 준 만큼 이 틀을 그대로 또 따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람인이나 자유 양식을 쓰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양식 안에서 자유롭게 작성을 하되 그 안에는 이 2가지의 세부 주제를 선택해서 꼭 작성을 하세요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2가지의 세부 주제들 중에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라. 근데 300자 이상으로 쓰세요라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양식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어떠한 내용을 쓰는지 세부 주제에서 고르세요. 세 번째 조건은 몇 글자 이상으로 써야 되는지 이렇게 3가지의 조건이 달렸습니다. 크게 열정과 상담력이라는 키워드를 썼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키워드인가요? 바로 앞에 제일 먼저 RD라는 채용 정보를 이야기를 할 때 핵심 역량으로 꼽았던 5대 키워드 중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열정과 관련된 질문 예시라고 해서 3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세 말대 지원한 동기 및 포부,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던 일을 작성하라. 그리고 3번째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했었던 사례 1가지를 작성을 해라. 그래서 열정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한샘 측에서 뽑아준 거고요. 이 세부 주제들 중에서 본인이 1개를 선택을 해서 열정에 대한 키워드가 잘 묻어날 수 있도록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상담력에 대한 질문 3가지 중에 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담력 관련된 질문은 첫 번째, 인테리어 상담 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1가지와 그 이유를 작성하시오. 1가지와 그 이유, 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상위에 해당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런 에피소드 1가지만 선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번째는 본인이 타인에게 영업한 경험이나 타인을 설득한 경험을 작성을 해라.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타인에게 영업한 경험이 있겠고 그 경험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게 없다면 타인을 설득을 해서 설득이 되었던 그 상황까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팀 프로젝트나 타인과의 업무 중에 갈등이 생겨서 해결했던 경험을 작성을 하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당연히 상담력이 어떻게 다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크게 3가지 중에 하나, 밑에 3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열정과 상담력에 대한 키워드가 잘 묻어날 수 있도록 자기소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채용 전형은 직무에 따라서 다양한 면접 방식을 쓰고 있는 게 바로 한샘입니다. 예를 들어서 SC의 직무의 경우에는 면접 10분 전에, 들어가기 10분 전에 제품 하나를 보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제품을 확인한 다음에 10분 전이니까 10분 뒤에는 바로 면접에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서 고객에게 설명한다라고 생각하고 발표하세요라는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0초 세일즈 스피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세일즈 스피치라는 것들은 말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면접에서 그리고 이 직군에서 90초 세일즈 스피치를 한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생각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 면접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공무원 채용 과정 중에 5분 스피치가 자유롭게 등장한 적이 있거든요. 5분 스피치도 그렇고 이 세일즈 스피치도 그렇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어느 정도 평상시에 스피치 실력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조금 다행인 점은 이 세일즈 스피치를 준비할 수 있는 안내사항들을 문자로 사전에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준비를 해간 상태에서 면접에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으로는 90초에 해당하는 세일즈 스피치가 들어간다라는 거고, 면접 당일 조별 진행을 하는데 시간대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대기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이야기들이 후기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면접을 보는 전체 인원이 같은 시간대에 도착을 해서 그 안에서 내가 1조로 들어갈지 5조에 들어갈지 마지막 조에 들어갈지는 그날 현장에 가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대기라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준비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한 면접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일즈 스피치에 대한 준비사항이 좀 특이한 점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면접 후기 기출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앞에 세일즈 스피치를 진행하고 다양한 면접 방식의 형태를 띠는 것에 비해서는 한샘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인성 질문이 조금 많은 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직무를 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본인이 이 직무에 뽑혀야 되는 강점이 무엇인지, 이 직무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본인의 가장 인상적인 경험은 무엇인지, 인생에서 가장 몰두한 경험은 무엇이고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인성 질문으로
대비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는데요. 그중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꼬집자면 세 가지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면접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세요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한 가지로 꼽는 것은 대표적인 가장 최우선 순위의 한 가지를 언급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세 가지까지 정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조금 사전에 면접 답변 예상 질문들 리스트업을 한 면접 노트를 좀 활용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샘에서는 기출만을 바탕으로 보면 세 가지로 물어보는 질문 문항들이 좀 자주 등장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한샘의 플래그샵 다녀왔는지, 다녀왔다면 장단점 말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한샘의 샵들, 플래그샵 포함해서 다양한 우리가 갈 수 있는 대리점이라든지 직영점이라든지 쇼핑몰들, 그런 곳들을 직접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샘에 대한 제품에 대한 느낌은 어떤지, 혹은 그 직원들에 대한 응대는 어떠한지, 전체적인 이미지가 어땠고 사람들의 분위기와 평은 어떠한지, 여론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질문으로 대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다양한 채널이 있는 만큼, 특히나 리하우스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리하우스 대리점을 방문을 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까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샘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SNS 채널들 중에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을 좀 보시면 앞서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복리후생 파트가 다시 한번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워킹맘들에 대한 지원책 중에 하나로 임직원 모두가 동일한 환경 안에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형 직영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복리후생 파트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엄마를 응원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워킹맘 편도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인테리어 업, 홈 인테리어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한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한샘에서는 큰 기업이고 다양한 직무를 또 채용하는 곳이니만큼 여러 직무들 중에서 본인이 한샘에서 본인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그 한샘이라는 키워드 안에 본인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녹여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